커플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는 자동차랑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거기서부터 제가 멘붕이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패션을 1도 모르고 자동차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서비의 입맛대로 추천해드리는 주관적인 와인 상담소인데요. 오늘의 세 번째 시간, 처음으로 저에게 구독자분께서 리퀘스트를 주셨어요. DM으로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해드릴게요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꽤 감당하기가 버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께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로 모임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코스로 이렇게 즐기세요. 1차로는 모둠회, 방어김밥 같이 드시고, 두 번째는 소고기, 세 번째는 빵이랑 위스키. 이분은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디저트까지 생각을 하시는 꽤 내공이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와린이라고 하세요. 아니, 와린이 이거 자객인가? 약간 위협을 좀 느끼면서 손을 또 큼직큼직 하세요. 샴페인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격대도 10만원, 30만원. 이 정도면 꽤 선택지도 넓고 이분은 정말 돈을 좀 쓰시는 거다, 그리고 미식가시다라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이분의 목적을 좀 파악을 하려고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부분, 그리고 방어회랑 먹는다, 그 두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차피 샴페인은 둘 다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샴페인을 오픈을 하거나, 또는 등푸른 생선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샴페인은 회랑은 좀 잘 어울린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답장을 드렸죠. 혹시 만나시는 분들의 모임의 주된 목적이나 또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커플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쌍이 만나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는 자동차랑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거기서부터 제가 멘붕이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패션을 1도 모르고 자동차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샴페인과 관련된 게 있을까봐 열심히 구글링을 했더니 나오는 거라고, 카본이라는 와인 하우스에서 부가티랑 콜라보를 해서 근사하게 세련되게 와인병을 만들어서 파는 거랑, 또는 F1 레이서들이 막 샴페인을 흔들어서 막 뿌리잖아요. 그게 1967년 르망 24시가 끝나고 우승자가 그냥 충동적으로 모에샹동 을 흔들어갖고 뿌렸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뿌리고 있다, 그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에샹동 드세요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제 입장에서 안 맞는 느낌?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했죠. 근데 뭐 제가 열심히 고민해봤자 답은 또 상대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평소에 드시는 와인이나 좋아하는 입맛이 있는지, 또는 샴페인에서 나는 그 쿰쿰한 향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하고 샴페인을 먹었었는데 굉장히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구운 맛 같은 게 나는 게 왜 술에서 나지? 그럴 거면 그냥 빵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르게 좀 얘기를 하면, 진짜 와린이면 뭔가 샴페인이라고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스파클링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스파클링 중에서 좀 비슷하거나 괜찮은 애를 소개해드리면 되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은 프리미엄 와인들을 자주 즐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돈페리뇽, 크룩, 에브클리코, 그리고 모에샹동까지 드셔보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크룩을 예상 후보에 있었거든요. 샴페인에서 최고봉 중에 하나인 크룩을 딱 하면은 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나 이분은 다 드셔보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효모 냄새 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로소 드디어 이분의 진짜 요청이 뭔지를 파악을 했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프리미엄 와인들을 좀 즐기면서 미식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잔 하는데 그중에 서로 얘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먹으면 훨씬 더 와인이 재밌거든요. 그런 가이드를 좀 달라는 거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걸로 두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샴페인이 왜 축하의 의미로 쓰이게 됐는가에 대한 썰과, 두 번째는 효모향이 뿜뿜 나는 아주 파워풀한 복합미 있는 와인을 추천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좋은 모임이나 축하할 일 있을 때는 꼭 버블을 챙겨 간단 말이죠. 스파클링.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렇게 많이 우리가 봐왔어. 남들이 다 그렇게 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20세기가 오면서 샴페인 하우스들이 미디어와 같이 손을 잡고 영화와 할리우드 와 콜라보를 하면서 근사한 자리, 그런 곳에서 항상 샴페인들을 터뜨리는 모습들을 계속 노출을 시켰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샴페인 하우스들의 마케팅이죠. 그 결과 영화 같은 데서도 성공하게 되면은 샴페인을 따라서 축하를 하고, 타이타닉에서도 샴페인을 따르고,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어떤 축하할 자리에는 샴페인을 따라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저게 성공과 동일이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각인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샴페인 하우스들의 마케팅이 아주 근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원은 랭스 대성당
대성당에 있습니다. 이 랭스 대성당은 샹파뉴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성당인데, 샹파뉴라는 지역이 파리랑 되게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왕들 1223년 루이 8세부터 이 성당에서 즉위식을 했어요. 6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 당연히 축하하는 자리에는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샴페인 지역에 있는 와인들을 썼고, 이 덕분에 샹파뉴 지역의 와인들은 귀족적이고 성공적이고 부와 권력을 대변하는 와인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이렇게 샴페인을 가지고 축하할 자리에 갖고 가는 게 뭔가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어떤 와인을 결국에는 추천을 하느냐에 왔는데, 제 입맛대로 주관적이다 보니 제가 먹어왔던 것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느꼈던 샴페인 하우스는 볼랭저예요. 볼랭저라고 하면은 007 제임스 본드가 마시는 와인이라고 혹시 인식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볼랭저 샴페인 하우스는 전통을 굉장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발효도 많은 샴페인 하우스에서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할 때 볼랭저는 오크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숙성 또한 호모랑 와인을 접촉시키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최소 2배 이상은 가지고 가는 하우스예요. 얼마나 얘네들이 오래 갖고 가냐면, 이 볼랭저의 가장 높은 급은 RD인데, 이 RD의 약자가 Recently Discouraged예요. 즉 최근까지 효모 접촉을 했다가 빼낸다. 그래서 이 R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출하된 걸 마시면은 갓 효모를 제거한 와인입니다. 그 정도로 효모랑 오래 접촉을 했으니 나오는 건 뭐다? 샴페인에서 느껴지는 볶은 견과류, 볶은 곡류, 그리고 브리오시나 비스켓, 갓 만든 빵, 이런 풍미들 아주 많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많은 숙성을 했기 때문에 복합미랑 크리미한 파워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랭저 와인을 추천을 드리고, 두 병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넌빈티지 와인인 스페셜 구베와 빈티지 와인인 라그랑 아네 와인을 추천을 드려요. 왜 다른 브랜드가 아니냐 그러면,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라인을 마셔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넌빈티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베이스 라인인데, 기본 베이스 라인에 빈티지 와인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토대로 뭔가 더 준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포인트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포인트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랑아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년을 숙성을 했거든요. 넌빈티지 같은 경우는 3년이라고 하는데 2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어떤 맛에 귀결이 됐는지도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다 의미별이 살짝 MSG를 좀 치면 넌빈티지를 친해진 계기라고 생각을 하면, 두 분께서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송년을 하면서 신년을 다짐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해진 결과물이잖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났었을 때 지금을 끼워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했는데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뭐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근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실 사항이, 스파클링이랑 샴페인이랑 뭐가 다르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스파클링이 탄산음료면 샴페인은 코카콜라예요. 탄산음료 안에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여러 탄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인 것처럼 스파클링도 여러 가지 버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샴페인이 샴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에만 이름이 붙여진다 라는 부분 혼동하시지 않으면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이 리퀘스트를 주셔갖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분께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영상으로 답장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별로면 더 좋은 와인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 의미 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와인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또는 와인 상담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력이 있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